동해시의 공립화장장에서 반려동물을 화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해시와 관련자들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집중 취재했습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위탁접종 의료기관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강원도의 젊은 인구 유출이 심각합니다. 지역마다 특화된 대책이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노력은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양양 해변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공사로 인해 마찰이 빚어지고 있어 갈등 중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은 MBC 강원 영동이 집중 취재한 반려동물 불법 화장 논란을 먼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동물이 죽은 후 장례 절차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동해시의 공립화장장에서 죽은 반려고양이가 화장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평소 이곳에서 장례 절차에 따라 시신 화장을 자주 했던 장례업체가 이용객이 적은 시간에 반려동물을 불법으로 화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우던 반려고양이가 죽자 장례를 고민해오던 최모 씨. 최 씨는 시신 장례 의전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장례도 처리한다는 모 장례업체에 반려묘 장례를 문의했습니다. 사람식으로 수의를 입혀가지고 옷 해가지고 관에다가 해가지고 화장까지 하면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화장장을 같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화장장은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가는 거죠. 최 씨는 며칠 후 장례업체를 찾아 죽은 고양이의 장례를 맡겼습니다. 업체는 사무실에서 죽은 고양이를 한지에 싸는 염을 마치고 나무관에 넣은 뒤 천으로 정성스럽게 묶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의 화장을 맡기기 위해 외부 업체와 통화를 하고는 반려동물 주인에게 화장장 위치를 알려줍니다. 안 가면 내일 아침에 주려고 그랬지. 내일 찾아줄 거야. 동해시 소속로 925. 장례업체가 안내해준 화장장은 시신을 화장하는 동해시의 공립화장장이었습니다. 화장장 관계자는 장례업체 관계자와 급하게 통화를 하고는 반려동물 관을 화장로로 안내합니다. 이런 걸 네가 왔어야지. 아까도 뭐 이거 해주시면 안 되는 거야. 소문 난다고. 뭐 네가 맡고 아무리 네가 하지만. 잠시 후 작은 관이 화로 안으로 들어가고 30분가량이 지나 고양이 주인의 손에는 한 줌의 재가 전달됐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장에는 시신 이외의 다른 것을 태울 수 없습니다. 엄숙한 장례가 이루어지는 화장장이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를 위한 불법 화장터로 쓰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동해시의 이 공립화장장은 동해 삼척과 경북 울진에서까지 화장을 하러 오는 곳입니다. 반려동물 화장은 오후에 이루어졌는데 서류까지 조작하며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어서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의 화장장에서는 하루 5건가량의 화장 장례가 치러집니다. 문제가 된 반려동물 화장은 통상적인 화장 업무가 끝난 지난 1일 오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영상에서는 화장장을 위탁 운영하는 마을 주민이 전화를 받고 와서 사무실 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화장장에서 반려동물이 화장됐다는 주장에 대해 화장장 운영 관계자들은 부인했습니다. 당일 화장을 한 것은 급하게 묘지를 이장하다가 나온 유골의 개장 신고 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화장장 운영을 관리 감독하는 동해시는 지난 1일 화장건에 대해 뒤늦게 개장 신고가 접수돼 화장 비용까지 30만 원이 입금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무 관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근무자들이 볼 수 없는 만큼 반려동물인지도 확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조사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일단 사안 자체를 저희들이 엄중하게 일단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자체 조사도 하고 필요하면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반려동물이 화장된 당일 그 시간에는 반려동물 화장 이외에 다른 화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장 신고가 허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려동물 주인은 모든 화장 절차를 지켜봤다며 개장 신고로 화장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고양이 유골인지 알고 고양이 유골을 풀어서 화장로에 집어넣는 거 같이 저희가 다 봤고요.
직원분이 저희 차에 있는데 오셔가지고 산에서 와서 화장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화장장에서 반려동물 화장이 이루어진 것도 충격적이지만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공문서 조작의 의혹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에서 코로나19 백신 5접종 사고가 잇따르자 위탁 접종기관의 백신 관리 실태 전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삼척의 한 위탁 의료기관에서 13명이 유통기한이 9일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3일 강릉에서 40명이 백신 5접종을 한 지 13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5접종 사고를 막기 위해 400개 위탁 접종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백신 보관 상태 전반에 대한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오늘도 12개 시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0명이 더 나왔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원주 6명, 춘천 5명, 속초 4명, 영월과 양구 각각 3명, 고성과 양양 2명씩 등입니다. 강릉과 동해, 태백, 삼척, 횡성에서는 1명씩 추가됐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5,719명입니다. 지난해 강원도를 떠난 도민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 3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이 같은 젊은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인구 증감이 다른 시군별로 특화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강원도를 떠난 사람은 76,800명. 이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경기도가 가장 많은 37%가 빠졌고 다음이 서울로 26%, 인천 6%, 충북 순이었습니다. 70%가 수도권으로 향할 만큼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20, 30대 젊은 층이라는 점입니다. 20대가 34%, 30대가 17%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럼 이런 젊은 사람들은 왜 강원도를 떠나는 걸까요? 직업이 1순위였고 다음이 가족, 주택 순위였습니다. 지역의 미래인 젊은 층의 유출을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강원도 인구 특성을 분석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색다른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감 특성이 다른 만큼 18개 시군을 각각 분리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강원도의 인구가 집중돼 있는 춘천, 원주, 강릉에는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인구 댐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도내에 있는 군 단위 지역에서 바로 이제 타 시도로 옮기는 것 말고 여기에서 좀 그 수요를 좀 붙잡아줄 수 있는 좀 여력이 되지 않을까. 동해와 속초는 2차 인구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업과 고용 주거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인구 증가 지역인 화천과 양구, 횡성은 주택과 가족 요소의 결핍을 강화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인구가 주는 10개 시군은 일자리 결핍이 가장 심한 만큼 일자리 개발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백약이 무효라는 인구정책, 남의 대책 가져다 베끼는 것이 아닌 지역 특성을 제대로 진단해 특화된 대책을 세우는 처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양양 낙산 도립공원이 해제되면서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공사로 인한 피해와 영업 손실 등을 주장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는데 비슷한 갈등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 중재할 수 있는 대화 창구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양양 낙산해수욕장에 지하 6층, 지상 20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건설 현장입니다. 인근 20여 상가에서 나온 상인들이 하루 생업도 포기하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7월 말부터 기초공사가 시작됐는데 벌써부터 소음과 진동, 분진 등으로 영업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나가야지 세상에 막지도 않고 저렇게 한 데가 어디야. 주변 가림막 등 시설도 제대로 만들지 않고 공사도 일방적으로 시작했다는 주장입니다. 주민들은 여름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대규모 공사가 시작됐지만 예상되는 공사 피해 등에 대한 사전 공청회는 전혀 열리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양양군에서 공사 시작 전 사전 설명회 등을 권고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상인들은 앞으로 3년가량 공사가 예정된 만큼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협의하고 보상하라고 주장합니다. 시공사는 눈 깜빡도 안 합니다. 그리고 군청에다가도 그렇게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도
그냥 와서 소음 측정만 하는 거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3년 동안 이루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거는. 양양구는 낙산 일대가 상업지구여서 환경 기준 등이 완화돼 있고 실제로 공사장 소음, 진동 등도 기준치 이하라고 설명합니다. 소음, 진동, 분진, 피부상인데 그게 이제 그 환경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환경과에서 소음 측정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 상업지역이라서 아마 기준치도 다른 데보다 주거 지역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시공사에서는 민원 해소를 위해 공사장 시설을 더 보강하고 공법도 바꾸는 등 노력하고 상인들의 요구로 주말 공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위법 사항이 없는데도 근거 없는 개별 피해 보상 요구 등으로 인해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정 공사나 비서먼지 이런 공사에 대한 그 필정이 있는데 그 시간에 준수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보다 더 줄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적으로. 그리고 또 펜스를 또 높이 칠 거예요. 양양 지역에는 낙산 도립공원 해제와 서핑 관광 활성화 등으로 인해 바닷가를 따라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가 예정된 곳만 9곳이고 낙산 지구에만 4곳이 몰려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삽을 뜬 현장부터 갈등이 터져나온 가운데 곳곳에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민원과 갈등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비규제 지역인 강원도 내 주택에 대한 투자 바람이 불면서 집값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도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과도한 외지인 투자로부터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원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임대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전세와 월세 물량이 3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30평대 전세 가격이 평균 3억 6천만 원인 분양가에 맞먹거나 더 비싼 세대도 있습니다. 매물은 더합니다. 웃돈 일명 프리미엄이 3억 원까지 붙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청약률이 20%도 안 돼 대부분이 투자 수요로 보이는데 실수요자는 한껏 높아진 가격에 전세를 들어가거나 집을 사려면 몇 억을 더 줘야 하는 겁니다. 최근 전매 제한이 풀린 다른 아파트도 프리미엄이 수억 원이 붙었고 양도세를 매수자가 대신 내주는 손피까지 등장했습니다. 매물은 프리미엄 2억이 넘는데 실거래가는 분양가에 머물고 있어 다운 계약까지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내 손에 1억을 쥐어주고 세금도 매수자가 내라 이런 거를 손피라고 얘기를 해요. 1억에서 1억 3천, 1억 5천까지도 나와요. 최근에는 1억 미만 아파트의 갭 투자까지 집중되면서 서민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지난 7월 거래된 원주 지역 아파트 1000채 가운데 40%인 400채를 외지인이 사들였고 도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원주 아파트 시장이 저평가됐다며 외지인 투자 바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청약 제한을 둘 수 있는 만큼 청약 단계에서부터 실수요자, 특히 내 집 마련을 위한 무주택자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도권 주택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규제가 강할 때 원주에 이제 그 투기적 수요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수요자에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신규 아파트 분양을 할 때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서울 등 수도권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최근에는 강릉도 투자 수요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제한을 걸었습니다. 강릉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1년 이상으로 안 했을 경우에는 강릉 사람들보다도 타 지역 사람들이 우선순위에 많이 들어왔죠. 외지 투기 세력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지만 원주시는 최근까지 미분양이 발생해 과열로 보지 않는다며 향후에도 투기 과열이 예상되는 단지에 제한적으로만 거주기간 제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규제가 강해질수록 지방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원주시가 사실상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정책 수단인 거주지 제한을 외면하면서 투기 세력에 의해 한껏 올라간 집값을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현실이 되풀이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올해 설악산은 평년과 비슷하게 9월 28일부터 단풍이 물들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상업체 웨더아이는 오는 28일 설악산에 단풍이 들기 시작해 오대산에서는 10월 1일부터, 치악산에서는 6일부터 단풍을 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단풍 절정 시기는 첫 단풍 2주 후인 설악산 10월 17일, 오대산 16일, 치악산 21일로 예상했습니다. 첫 단풍은 산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말합니다. 태백시 지역현안대책위원회는 장성광업소 폐광 논란과 관련해 현직 근로자 대책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특별한 정책적 배려를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강원도의 탄광지역 진흥사업 용역 보고서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탄광지역 진흥사업의 정부 주도, 탄광지역 발전지원센터 태백 이전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야 하고 특히 최문순 도지사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릉시의회 모 의원이 올해의 강릉시민 대상 선정과 관련해 임시회에서 집행부 공무원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오늘 제294회 임시회 안건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강릉시가 강릉시민대상 수상자를 지정했다 취소한 건을 놓고 절차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담당 국장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은 발언을 했고 해당 국장이 이에 반발하며 언성이 높아지자 해당 상임위원회가 잠시 정회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자 올해 시민의 날 행사와 강릉시민대상 수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전 시민을 수상자로 다시 선정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어촌 뉴딜 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된 강릉 정동 심곡지구의 어촌 뉴딜 사업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강릉시는 88억 9,500만 원을 들여 정동 심곡 일대의 바다 부채길을 연장하는 해안당국길 조성 등의 세부 사업을 착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동 심곡지구의 어촌 뉴딜 사업은 내년 9월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민간 발전 회사인 삼척블루파워와 GS 동해전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암모니아 혼소 발전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두 발전 회사는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이 주관하는 친환경 암모니아 발전 기술 개발 사업의 민간 협력 기관으로 선정돼 2024년 3월까지 16억 원을 투자해 암모니아 혼소 발전 적용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암모니아 혼소 발전이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암모니아와 다른 연료를 혼합해 발전하는 방식으로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